예, 이번 시간에는 40쪽 과세 표조입니다. 예, 이 부분이죠, 그죠? 과표, 예, 과세 표준 부분입니다. 그 과표는 33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33번부터 42번까지. 아시겠죠? 10문제. 10문제 하면은 뭐 충분하죠.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문제만 알면 돼요. 왜? 차고 말만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법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러시면 돼요. 민법, 뭐 학개론, 공법, 민계공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투자할 시간을 예를 들어서, 문항수가 적더라도 민법에 예를 들어서, 그죠? 민법 공부를 40문제면은 40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세법에는 16분, 16문제 나오니까 16분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지 마세요. 이래 하지 마시고 1분만 하세요. 1분만 해도 돼요. 다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근데 이걸 좀 자주 보세요. 자주. 그러면 되는데, 그걸 책을 덮어놔버리고, 뻔히 아는데, 덮어놓고 여러분들 책 덮고 일주일 지나보세요. 또 까먹는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조금씩 좀 보세요. 잠깐 보시면 자꾸 잊어먹을 만할 때 한번 보시고. 예, 그러면은 계속 리바이벌 되잖아. 그죠? 반복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덮으면 안 돼요. 덮으면 하면은 그 다음 공부하실 만 있죠. 그죠? 제가 1분 캤지만은 그 다음에 100분이 걸립니다. 100분. 잊어버리십니까? 사실 또 보라고 하면 전부 또 생소합니다. 생소. 그죠? 이거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래 돼버리잖아. 그죠? 예. 그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면 좋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예,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세 표준입니다.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가 표준에 요거 내용 아시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은 무미무라 그랬죠.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치다. 그죠? 무미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치다가 뭐란다? 시가 표준에. 그런데 여기 적더라도 인증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국수공판장법.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입했다,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 여기 바로 공인중개사 법률입니다. 그죠? 예,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배.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과표. 여기서 시험에 오는 요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갖다가 다른 교재 한번 보십시오. 요걸 가지고 문제를 30문제, 40문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 수 있지, 뭐. 그죠? 책 교재가 뭐 이렇습니다. 페이지가. 힘드시죠? 그죠?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10문제 한 것도 많지, 뭐. 그죠? 우리 지금 교재 10문제입니다만, 10문제 적은 겁니까? 아니죠. 요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말만 자꾸 바꿔, 딴 거 없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시가 표준이 뭐고, 이런. 토지는 공시지가, 그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유주택 가격,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게 과표다. 아시겠죠? 그죠? 책을 한번 보세요. 33번. 취득세 과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1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 했습니다. 거기 뒤에 뭐 붙어 있네. 틀렸다 이거예요. 공시지가에 국세청정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러죠. 그런 말 없습니다. 그죠? 바로 그냥 공시지가로 한다 해야죠. 그죠? 요즘 공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작년 2019년에 많이 올렸죠. 그죠? 많이 올렸습니다. 예, 우리가 평균 이제 공시지가가 보면은, 실거래가에 비해 가지고 한 70%, 60%, 70% 수준이었는데, 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올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막 8, 90% 수준 육박합니다. 어떤 데는
시가 실거래보다 더 많은 데 높은 데도 있어요. 공시가가. 좀 잘못됐죠. 그죠? 왜 공시가를 올렸을까요? 그렇죠.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징수. 그죠? 네. 두 번째, 모든 주택은 시가 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아니죠.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준시가를 누가 정합니까? 국세청장. 간단히 생각하세요. 아파트나 이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에서 정하고 단독주택은 지자체에서 정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은 단독주택은 말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산하에서 지자체 산하로 내려오는 거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세무서로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죠. 정려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개인과 모두 사회취득가격을 한다. 무상은 뭐죠? 나오잖아. 미무는 뭡니까? 시가 표준액이잖아. 그죠?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연부는 뭐죠? 2년 이상 분할 지급 조건. 연부를 한다 그랬죠. 그죠? 2년 이상 연부금액을 한다. 맞죠? 그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뭐죠? 국가기관이잖아. 국가와 지자체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14번 취득세 과표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일가하였다. 틀린 거 찾아봐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실상 가액은 국수공판장법인데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백. 시작. 화해, 포기, 인락, 의자백. 네 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보이면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냥 찍으면 돼요. 모르면은. 화해 문장에 화해, 포기, 인락 이런 말 보이잖아. 그죠? 아, 이게 답이구나. 뭐 맞는 답을 묻든 틀린 답을 묻든 여기 답이구나. 100% 아닙니다. 네. 그걸 아시고 일단 여기 아하 화해 나왔네. 이건 화해는 제외되잖아. 그죠? 그건 답이 된다. 틀린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입, 법인 장부, 그죠? 예. 국가 등, 그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그죠? 35번 갑이 부담할 취득세를 설명했다. 틀린 거 물었습니다. 지목 변경에 의하여 신고가액은 9천만 원이고 법인 장부로 입증된 소요된 비용은 8천만 원이고 지목 변경 전에 공시가는 10억이고 변경 후는 11억이다.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목을 변경한다. 밭의 지목을 대의 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 전의 공시가는 여기 10억이었고 변경 후는 얼마나 그랬죠? 11억이었다 그랬습니다. 원칙이 뭐죠? 정가액이잖아. 그죠? 정가액인데 원칙이지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 언제? 그죠? 바로 판결문이나 법인 등이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있죠. 요 소요 비용에 대하여 여기에서 세금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내도 된다. 아시겠죠? 그죠? 예외죠. 그죠? 이게 정가인가액이 1억이잖아. 그죠? 요 1억에 대하여 세금 내는 것이 원칙인데 판결문에 의하여 또는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할 수 있다. 예외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 경우에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8천만 원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에 8천만 원, 정가액은 1억이잖아. 그죠? 어느 게 과표가 되느냐 이겁니다. 신고가액은 또 9천만 원 신고했네. 그죠? 자, 이 문제는 보세요. 1번 보면은 사실상 지금 이 문제는 법인 장부입니다. 그죠? 장부라면은 입증대금이 요거잖아. 그죠? 그럼 9천만 원과 1억에 우리가 신고가액보다 이게 크니까 여기 낮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 법인이라면 이걸 하면 되죠. 그죠? 아셨죠? 예, 그럼 1번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른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이다. 맞죠? 그죠? 갑이 개인이라면은 과표는 9천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이라 보세요. 개인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이라면은 신고가액은 9천만 원이고 그 말하면은 지목 변경 가액 1억이잖아. 그죠? 1억. 1억인데, 요게 1억, 시가 표준에 1억인데, 1억 이하로 신고했네. 인정 안 하잖아. 1억이 돼야 되지. 틀렸잖아. 그죠? 2번 X다. 그렇죠? 3번. 갑이 법인이라면은 요걸 해준다 그랬잖아. 법인은. 그죠? 요거 8천만 원. 4번.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점유자인 갑이다. 소유자. 맞죠? 그죠? 취소율은 1000분의 20이다. 그죠? 예, 이상 되었습니다. 그죠? 다음 36번 문.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자꾸 중복됩니다. 알겠죠? 중복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요 정도가 이제 기본 과표를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하기 힘드신 분이 이렇게 한 서너 문제 딱 하셔도 돼요. 알겠죠? 예. 시간 나면은 좀 더 풀어보시고, 한 10문제 되니까 뭐 크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36번. 과세 표준된 내용을 옳지 않은 1번. 공정정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여도 과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과표가 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수공판장법. 요거 외에는 안 낸다. 공정요석 하는 말은 없잖아. 그죠? 공정요석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개인 간의 계약, 매매 계약도 공정을 하면 그게 공정요석 되는데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죠? 부동산 신고는 법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번 X.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개인 취득자가 시가 표준 이상으로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과표가 된다. 맞죠? 국가에 주던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 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 말하면 4번 잘못하면 또 이 국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고, 그거는 뭐죠?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우리가 개인 간의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한 분은 그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이런 뜻이지, 이 말이 국가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죠? 국가로부터 뭐 국유지를 분할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게 들어가는 국가지. 5번 지목 변경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표된다. 그죠? 원칙 우리가 증가분, 이건 항상 원칙이 이겁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의제 취득하는 이건 항상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원칙이 뭐다? 그 증가액이 과표가 되죠. 그죠? 증가액. 그렇죠? 증가액이다. 38번 과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건축물의 건축, 신재축은 제외한다. 이거는 왜냐? 신재축은 원시니까 제외했다. 그러면 여기 건축은 정축이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이건 원시가 아니고 이쪽이다 보시면 되죠.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정관가액을 과표한다. 맞죠? 법인이 아닌 자가 이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90%만 입증하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입증 퍼센트가 몇 프로? 90%다.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에 80%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매매 계약서 상에 약정 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 그 할인받은 금액을 과표한다.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보세요. 우리가 할부로 사면은 100원인데 현금 주고 사니까 80원이더라. 얼마 할인받았습니까? 20원 할인받았잖아. 그죠? 그럼 자, 읽어보세요. 할인한 경우에 할인받은 금액,
여기에 할인받은 금액 요걸. 이걸 갖다 여기다 또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돼버리잖아. 그죠? 그죠? 이거는 제외한다 해야 되죠. 요걸 해야 돼.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100원에 할부로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양수 차이가 얼마죠? 50원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할부를 안 사고 현찰 주고 샀으면 현찰 주고 8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다. 차이가 얼마? 70원이지. 그죠? 알겠죠? 예.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한다. 내가 돈 줬거나 아직 안 줬거나 이 말이죠. 그죠? 5번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다. 우리가 토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이걸 살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삽니까? 건물과 토지를 사야 되잖아. 그죠? 요래 샀을 때 1억 주고 샀다 이러면은 우리 장부에다가 이걸 나누어 줘야 되죠. 그죠?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뭐로? 시가 표준액, 공정 가치로 시가 표준 나누어 줘야 된다. 알겠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나눈 금액을 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상각 대상 아니죠. 그죠? 예, 39번. 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가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100분의 얼마? 90. 틀렸죠. 그죠? 2번.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맞죠? 그죠? 연부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 나누어 지급하잖아. 그죠? 여기에 말하면 1억 요걸 연부 금액이라 하는 겁니다. 연부 금액. 그러면 이 합한 5억을 뭐라죠? 총 연부 금액. 알겠죠? 건축물을 개수 수선하는 거, 수리하는 거,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뭐죠? 정축해서 의제 취득을 본다. 그죠? 법인 장부로 토지에 지목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입증된다 그랬습니다. 그 비용을 과표한다 그랬죠. 변경 전후의 시가 표준액 차익이 아니고 입증되는 금액이다. 40번. 취득세에서 시가 표준액을 과표하게 된 경우에다 올바. 자, 그럼 시가 표준액 요거잖아. 그죠? 바로 이거죠.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그죠? 자, 보실까요? 1번.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매 대금이 시가 표준보다 작다 하더라도 이 공매는 뭐죠?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국수 공매는 뭐죠? 사실상 취득가액. 틀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분양대금이 시가 표준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법인이죠. 그죠?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뭐죠?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 표준보다 적은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해야죠. 세 번째,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예. 그 신고가액이 시급 미달하더라도 이걸 뭐라 한다? 사실상 가액. 매매로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시가 표준액의 시가가액보다 시가 표준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시가 표준을 해야지. 여기서 묻는 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정답.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하더라도 뭐라 한다? 국가기관이니까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바로 국수공판장 법에 아래 보면 해설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죠? 그게 바로 뭐죠? 국수공판장 법입니다. 네. 다음 4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중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죠.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가액, 즉 우리는 과표에는 취득가액 1억 주고 샀다 이러죠. 그죠? 1억에 샀다. 세금 내야죠. 그죠?
수수료 들어갔다. 수수료도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 수수료 포함하면 그 중요한 네 가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농지보존 부담금, 그리고 그 용역 대가, 수수료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채무 인수에. 그 아래 보면은 광고비, 판매비용, 부가세 등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5번은 제외. 다시 보세요. 요런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취득가액은 높일수록 좋습니까? 낮출수록 좋습니까? 그죠? 높일수록 좋다 그래. 왜? 나 이제 팔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농지보존 부담금, 그리고 거기 보면 수수료,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용역비, 그리고 채무 인수에, 그죠? 이런 거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집을 하나 삽니다. 집 샀다. 이런 집을 내가 하나 사는데 1억 주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세를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6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 지불한 돈을 얼마 주면 되죠? 4천 주면 되죠. 그죠? 4천만 원. 예. 전세 안고 샀다.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자금 6천 안고 샀다. 그러면 4천 주면 되잖아. 그럼 세금 얼마 정도 내야죠? 그렇죠. 이거 내야지. 세금은 이게 뭐죠? 채무 인수예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이거 인수에 포함해야 되겠죠. 이게 이거니까. 그 말입니다. 요거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 인수액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예, 전세자금 인수액. 예. 예, 다음에 4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 물어봤습니다. 포함되는 비용이 그 위에 문제하고 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유사 문제죠. 그죠? 예. 그 기본만 알고 있으면 같은 거 따라할 수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광고 선전비도 제외죠. 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 조건에 따라 이자 상당의 연체료가 있습니다. 법인이 부담한 그 이자 부분이나 연체료는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3번 답이 되겠네요. 그죠? 전기가스 이런 거는 제외.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런 것도 모두 뭐하죠? 비용 요거 제외합니다. 그죠? 이상 요게 바로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보세요. 과세 표준 부분은 결국 요 부분이잖아. 그죠? 요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 잠깐 이래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걸 공부하셔야 하잖아. 그죠? 예. 왜? 여기서 점수가 시험에 거의 7, 80% 다 나오는데 이거 칠라 하다 보면 시간 너무 가버립니다. 그죠? 또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거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그죠? 자,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곤종성요더라. 그죠? 여기 과세대. 요거 하나 요자 이 말입니다. 요거 하나. 예.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한 자다 하는 거는 등기하고 관계없다. 그죠? 예. 우리가 잔금을 지급한 날 취득한 겁니다. 아시겠죠? 등기를 먼저 하면은 그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예외로. 우리는 사실상 취득한 날이라는 사실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등기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일을 본다. 그 형식과세를 취한다. 원칙은 사실과세지만 예외로 뭐가 있다? 형식과세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항상 이게 먼저다. 그죠? 그래 예외가 있더라. 뭐죠? 하나,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와 어떤 건물주가 다르더라. 그럼 건물주가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죠? 건물주, 그걸 이름을 뭐라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 그럼 쓰는 사람이 세금 내라. 그걸 뭐라 한다? 성계 취득자. 주택조합과 조합원 그랬죠.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씁니까? 조합원이 아파트를 씁니까? 조합원이 소비자잖아. 조합원이 쓰겠죠. 조합원이 세금 내라 이거죠. 아시죠? 그리고 50% 초과 취득한 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를 누구라 부른다? 과점주주라 하고 그 과점주주는 취득세 내세요. 단 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세금 내야 되고 재차 과점주주는 그 전가분에 대하여 세금 낸다. 설립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벌써 두 문제 딱 끝났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율 부분과 그 외에 신고납부와 뭐 기타 비과세라든지 이런 게 해서 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 가지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